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왜요?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5월이 되었습니다. 아니 5월에 열심히 일을 하기는요. 이제 6월달 지나가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죠. 그쵸?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는 웜업을 해야지. 웜업을. 2022학년도죠. 그러니까 2021학년도가 그 현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2020학년도가 현 고3. 그래서 각각 차분차분하게 대학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4월 30일 이전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다시 말해서 현 고등학교 1학년의 입시안을 발표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응답을 했어요. 4월 30일 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대학들도 대교육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9개 중심으로 해서 발표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방송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의 4월 30일 발표가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내용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쉽게도 아쉽진 않겠죠. 예, 서울대학교인데.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된 것도 있고 이게 일부가 아니고. 그냥 아쉬울 수도 있어. 우리 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좀 멘트 위험하신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입니다. 청취자분들. 이제 서울대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가 어쨌든 교육 전체의 어떤 방향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다른 학교들도,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장 지향적인 최고치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대학들이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서울대학교가 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정시 위주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정시 위주에 대한 어떤 발표를 했는데, 정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서울대학교가. 일단은 우리 훈쌤이 한번 일반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절 주세요? 제가 오늘 위험한 내용인데요. 그 정시 아직 오늘 재밌죠. 그 내용이 제일 핵심이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4월 30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거 서울대 홈페이지에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사항,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는 앞으로 이후에 상반기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지만, 일단 크게 변화한 사항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1학년도 얘기가 하나 또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균에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지균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완화됐어요. 이게 뭐냐면 변경 전에는 그러니까 2개 과목 모두 2등급이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 후에 2개 과목 등급 합이 4등급이네. 3등급 나와도 된다는 얘기지. 아주 그냥 수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도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균에서 요거를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이 그렇죠. 지균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어요. 100명 정도가 매년 이걸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 학교들의 지균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어요. 갈만하다는 거죠. 왜냐면 1,3에 의외로 많아요. 1,3은 맞출 수 있거든요. 2는 조금, 그렇죠. 2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3은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라서. 솔직히 말해서 청취자분들이 그래봤자 4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과목을 2를 받고 또 한 과목을 2를 받아야 되는 상황보다는 어떤 과목은 3을 받아도 되고 어떤 과목은 1을 받아도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완화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완화인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완화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엄청 완화된 거예요. 2랑 1,3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그냥 뽑아줄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 지난번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가장 크게 변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 고2죠. 현 고2 직윤 준비하는 학생들은 뭔가 좀 아싸하는 학생들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직윤 준비라는 게 되나요? 이게 그냥 학교에서 막 딱 느낌 와요. 착 보는 게 고1이면 이미 알아. 그리고 또 뭐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지만 티켓 한 장을 얻기 위한 또 준비가 또 그러니까. 그리고 딱 보면 저는 알겠던데 뭐 1학년 끝나고 나면 누가 직윤인지 나와요. 지금 2학년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났으면은 각 고등학교별로 누가 직윤인지에 대해서는 안 바뀔 거예요. 웬만하면. 어머님의 입김으로 뭐 어머님 입김이 아니죠. 애가 이미 1등을 한 거야 이제. 직윤이 어머님 입김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있겠죠.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보는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 운영위원회도 막 들어가고 이래갖고. 그렇지만 어쨌든 직윤을 준비한다는 거는 왜요? 저는 직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직윤을 준비하는 거야. 저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직윤을 준비하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내신 잘 받아 이거 이 얘기만 해야 돼. 내신 잘 받고 수능은 조금 덜해가 직윤 준비네? 저요? 저의 직윤 준비를 하면 모든 것에 내신에 올인해라 이런. 아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신을 올인하고 수능에서 한 과목 1등급을 노려라. 아니요. 이거잖아. 이제 직윤 준비는. 근데 아니 그게 저의 직윤 준비는 수능을 머리에서 지워라예요. 네, 너는 내신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래서 몇몇 학생이 이제 못 맞춰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3등급짜리가 하나가 들어가도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직윤을 준비하던 애들이 수능을 못 보는 경우는 제 경험상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데서 많이 사셔서 그래요. 이게 직윤 막 썼는데 수능 못 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작년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좀 넓게 보세요. 좀 넓게 대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실 때가 됐잖아요. 됐어요. 볼 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021학년도에 입학 전형이 그렇게 특이할 만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부분에서 크게 막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2022학년도에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균형 선발 그다음에 일반 전형 이거랑 뭐 정원에는 뭐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1번 이렇게 딱 입학 기존의 대학 신입 학생 입학 전형의 틀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두 번째에 들어가는 정시 수능 모집에서 어마어마한 안을 내놓은 거죠. 이게 사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울대가 얘네들은 고교 학교 안에서의 교육 정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공교육 정상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사회적 책무의식이 있어요. 네. 서울대 입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퍼지는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이 원래 변경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능 100% 그리고 출결, 봉사, 교과 이수 기준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변경 후가 어떻게 되냐면 수능 100% 뭐 출결, 봉사, 교과 이수 기준 반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가산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가산점이 몇 점인지 한번 딱 나오면 가산점이 1점 아니면 2점이 들어가는데 수능에서 생각해보세요. 1점, 2점 차이면 꽤 큽니다.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꽤 큽니다. 현재 정시에서 등급 그러니까 저희 탈락률을 보면 1, 2점이면 사실 합불을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가 달라지잖아요. 과 문제가 아니고 분야까지도 갈 수 있고 학교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2점이면은 지금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울대 산출 기준에 의한 수능 성적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산출 기준에 의한 수능 성적이니까 가산점이 들어간 걸로 봐야겠죠. 일단 거기다가 최대 2점 부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점 아니면 2점 부여하는데 문제는 교과 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는다. 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냥 듣고 생기부에 표시만 돼 있으면 된다. 패스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산점 반영 방법이 이제 유형 1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면 1점 가산, 그리고 유형 2 중에서 2개 이상 충족하면 2점 가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 이수 유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수학과 과학과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학, 과학, 사회가 있고 수학에서 유형 1이 어떤 거냐면 수학이 유형 1과 수학 유형 2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유형 1하고 유형 2는 똑같은데 뭐냐면 일반 선택의 4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3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1과목을 듣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은 유형 1하고 2가 좀 다른데 유형 1은 일반 선택 2과목을 듣거나 진로 선택 2과목을 일반 선택 2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2과목을 들을 것. 이게 유형 1. 유형 2는 일반 선택 3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2과목을 듣거나 혹은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 그러니까 3, 2로 듣거나 2, 3으로 듣거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걸 유형 2로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목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유형 1보다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그리고 사회 과목에는 국제 계열 교과가 포함되는데 일반 진로 선택 3과목 아무 상관없이 3과목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유형 2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을 듣거나 혹은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을 듣거나 하면 유형 2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형 2 중에서 2개 이상 충족을 하면 2점 가산.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개 이상. 그러니까 수학을 듣고 사회를 듣고 수학을 듣고 과학을 듣고 과학을 듣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2개씩을 들어야 충족이 가능해지는 건데 뒤에 이제 예시들 가산점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시까지 만들었어요. 예시를 이게 그냥 보면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자. 수학과 사회를 듣는 경우에 1점 가산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1 2개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수학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 선택 4과목 혹은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의 경우에 1점 가산되는 경우가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기하. 그러니까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다가 사회 과목에서 경제, 윤리, 사상, 여행, 지리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선택에다가 진로 선택 합쳐서 3과목. 그러니까 둘 다 유형 1, 2개를 충족해서 1점 가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점 가산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와 과학에 유형 2, 2개를 충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회에서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동아시아 사에다가 여행지리 그러니까 진로 선택 1과목을 포함해서 되는 경우 그러면 일단 유형 1을 하나 충족했죠. 과학에서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에다가 이런 학생 있나?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들으면 2점이 가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3과목을 생각했을 때 생명과학 2만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성취도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1점 가산과 2점 가산을 해놓고 유형들을 딱 나눠줘가지고 가산점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취자분들께 또 소개해드려야 될 게 이제 관심 있는 수학사회 2점 가산이랑 어차피 소개한 거니까 그 다음에 수학과학 2점 가산도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사회 2점 가산 아마 가장 무난하게 그렇죠. 그 인문사회 쪽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적어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오려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수원, 수투, 확통을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수학을 해라. 그런 다음에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그 다음에 뭐 사회문제 탐구 등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사탐 과목을 선정하면 너에게 가산점 2점을 주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수학을 피하고자 수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얘기한 것 같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투, 화투 이런 식으로 투 과목 2개 아니면 뭐 생투, 지투 아니면은 뭐 화투, 생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과학 1을 3개 하고 2를 2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를 해라. 요 정도를 하면 2점 가산을 주겠다. 근데 2를 만약에 네가 안 한다. 이건 조금 곤란한 것 같다. 그렇죠. 2 과목 2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떠한 태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학원과 올해 신입생들 중에서 물투를 안 해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물리투를 공부한 서울대 올해 화공과 신입생과 물리투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은 그 서울대 화공과 신입생이 조별 활동을 할 때 조별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이런 고민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올해 합격을 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서울대 학원과를. 근데 어떤 학생은 당연히 물리2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물리2 공부를 안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학원과에. 화학이랑 생명을 해갖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애가 어쨌든 조별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2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족함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도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과학 2과목에 대해서 점점점 니즈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2과목은 해라. 응? 그렇죠. 지금도 문제인데 야 2과목도 안 하면 어떡하니? 지금도 조짜는데 힘든데 응?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안들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과학 쪽에 그리고 사회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 수학의 기본 베이스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를테면 서울대를 내가 그래도 노려볼 만한 성적을 갖고 있을 때 정시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종과 맥이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학종 준비나 정시 준비나 어쨌든 과목 선정에 있어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보면은 자연과학대학 쪽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 의과대학 포함 자연계열 쪽에서 수학 선택을 뭘 해줬냐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정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이공계 쪽, 그다음에 의과대 쪽도 그런 식으로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확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선택 기준에서 빠졌는데 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정시를 네가 만약에 쓴다고 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수학을 고르는데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고르는 학생이 더 많을까? 아니면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고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까? 라를 생각해보면 기하보다는 확통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확통 쪽으로 어쨌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미적과 기하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가산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미적과 확통을 해도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이전 가산점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확통을 빼고 기하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서 아예 유형을 나눴어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수학 선택을 뭐 확통, 미적, 기하 세 개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사회가 구분 없이 택이다 라고 얘기했고,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생명과학대, 뭐 사범대 수학교육과, 생활과학대, 수의의과, 치의과 대학은 과학 8과목 중 2개.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일. 그런데 과학은 역시 2를 해라. 아 정말 서울대 매력적인 게 끝까지 2를 요구해요, 정시에서. 근데 웬만한 대학이 지금 이걸 요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과학에 2를 요구하지 못하는데 일관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오려면 2라. 좋은 건 어쨌든 물1, 물2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물원, 물2 하지 말고 겹치면 안 된다. 동일 과목으로 원투는 못하는 물원, 화투. 동일 과목은 안 된다. 지난번에 연대에서 설명할 때도 연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대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연대는 2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대에서 얘기를 할 때도 뭐 투를 하게 되면 뭐 이를테면 두 과목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2가 됐든 1이 됐든 간에 2 과목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 고려대랑 비교를 했던가 하다가 서울대가 그랬었던가요? 이러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물론 딱 보기에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겹치면 안 된다. 어쨌든 둘 다 해야 된다. 범위를 되게 서울대의 경우는 이렇게 스펙트럼 되게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과목들의 스펙트럼 자체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이 서울대 입시안을 보다 보면 이거 우리 때 다 보던 시절과 별로 크게 차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그러니까 과학 4과목에다가 사회탐구 7, 8과목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되게 스펙트럼 넓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수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전공적 합성 얘기도 하지만 뭐 특별하게 어떤 그것도 있지만 고교 교과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잘 이수하는 학생들 자체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학교 입장이 그 교과 과목을 골고루 확실하게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
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좀 재미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 입시안은 확실히 다른 학교들에서 발표하는 입시안과는 정시를 이렇게 건드릴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정시는 어쨌든 점수에다가 뭐 어느 정도 추가 점, 그러니까 뭐 뭘 잘 보면 더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선택 과목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시는 수능으로만 뽑아라.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정부의 어떠한 안에 따른 주요 대학들과의 어떠한 시장과 정부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정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정시 인원을 억지로 늘려가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정시는 수능으로만 봐라. 내신과 학생부는 좀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신 성적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은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교육부의 논리잖아요. 사실 서울대학교의 논리는 이 교육부의 논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왜냐면 몇 점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과목만 이수하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과목만 이수하면 돼. 그가 대신 그 과목은 이수를 해. 그리고 그 과목을 이수 안 해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면. 하지만 온 애들은 훌륭한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가산점을 2점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과정인데 뭐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 환산식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뭐 390점대잖아요. 390점, 392, 393점대 요 정도 점수대잖아요. 이걸 전부 다 환산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그 환산 점수로 제 생각에는 2점을 주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울대식 환산 점수로 2점을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점수가 돼요. 그럼요. 사실상 이 가산점을 안 받고 정시에서 서울대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시로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그냥 학종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어떠한 진로에 맞게 하나하나의 어떤 해당 과목들을 선정하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서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어차피 정시로 가야 되는 거니까 물원과 화투만 해야지 이러면서 다른 거 수강 신청 하나도 안 해. 예, 그런 다음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확률 통계 안 하고 미적분만 해야지.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만 해야지. 그리고 국어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해가지고 정시를 대비해야지. 이런 학생들에게 너는 오는 과정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에서 너는 확률 통계를 안 했고 과학에서도 원과목 3개, 투과목 2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산점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학교 생활에서 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전공 분야에 맞게 열심히 살아봐. 그런 다음에 전형적인 요소는 수능만 갖고 와. 대신 학교에서 이수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주는 가산점을 너에게도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정도 되면은 뭐 모든 아이들이 가산점 조건을 충족시키겠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정시만 이제 노리는 학생 말고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도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수시를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갈 때 정시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1학년 때부터 난 정시만 그렇죠.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과목들을 들을 때 성취도를 반영하진 않지만 그렇지. 결국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허투루 뭐 대충 수업만 듣고 끝나진 않을 거야까지도 계산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투 과목만 반영 가산점을 준다 그랬으면은 애들이 정말 그냥 이때는 뭐 던진 애들이 그렇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구조상
일반 선택이 처음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되게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막 선택했다고 나는 이제 정시를 충족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과목을 들었으면 그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내놨어야 수시에서도 그만큼의 그렇죠.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듣긴 들어야 되는 거고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과목 선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정시도 충족해야 되고 수시 쪽도 노려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시는 점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정시를 이 기준을 줬다는 거는 수시 올 거면 또 이렇게 잘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렇잖아요. 정시를 이렇게 줬다는 거는 그렇지. 수시 선택을 여기 참고해 이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할 수 있죠. 네, 확통을 빼고 네, 기하를 할게. 이러면서 그냥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물원, 화원, 생원, 그다음에 뭐 물투나 화투 아니면 뭐 화투나 생투, 뭐 지투 이런 식으로 뭐 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학생과 학교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달라지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수학의 경우는 일반 선택 4개 다시 말해서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해도 되지만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을 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말로 이대로 간다고 쳤을 때 문이과가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경제 수학을 했다고 해서 이 학생이 이걸 가지고서 못 가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 정시 쪽은 분명히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안이 처음에 지정 과목이 나왔을 때 문이과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기 시작하면 문이과 통합이 결국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조건을 걸면은 사실은 정말 이건 문이과 통합.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과 쪽으로 뭐 이를테면 이공계 문과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정시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이후로 그다지 뭐 반드시 뭐 이 과목을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섞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정시 쪽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려대에서 이건 이제 교과 쪽을 늘리면서 정시를 21%? 그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과 이렇게 고려대에서 뭐라고 아니 니네 교과를 30% 이상 주거나 아니면 정시 30% 이상 주거나 그걸 원했던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과를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약간 말을 좀 바꿨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상위권 대학은 정시를 늘려야지 어떻게 다 교과를 늘리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데 고려대는 아니 처음에 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는 정시 쪽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서울대도 있을 거예요. 네. 서울대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답을 내놓고 있다는 건 되게 고민도 많고 그다음에 그래도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하더라도 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꽤 많이 줬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입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를 한 수씩 제안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과연 서울대학교가 뭘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교육부에게 꺼림칙하지만 면접을 도입한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정시에서. 그렇죠. 네, 면접을 우리는 도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거든요. 정시 면접 도입, 서울대 면접 도입, 그치. 제2의 본고사 되나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모든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과 이수 내용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와 선택이수제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고등학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학종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학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3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미 정확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산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시 때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좀 너무 어떠한 수능 성적에 대한 어떠한 운적인 요소에 기대했던 학생들이 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 기본적으로 뭐 다 하는 거죠. 뭐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과 학생들이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안 해요? 응? 물원, 화원, 생원 안 하고 뭐 물투, 화투 안 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당연한 걸 요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학교의 입장은 이것도 안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씩 빠질 수 있거든. 과학을 어느 세 과목을 그렇죠. 안 하고 투를 두 과목을 안 하는 애들이 그렇지. 곧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씩 빠질 수 있어요. 사실상 곧 생긴다. 아마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이제 곧 생긴다. 사실은 어찌 본다면은 원두 개, 투 하나만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양을 늘렸다라고 하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최대치라는 것이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물원, 화원, 생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물원, 화원, 지원 아니면 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원 과목 3개 그 다음에 투 과목 2개 아니 이건 거의 기본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 뭐 이과 학생들 사이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 정도 과학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심지어는 과학 중점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뭐 물투화투, 생투지투 8과목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5개 과목으로 딱 제한을 하고 이 5개 과목만 이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의 예상은 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거 선택 과목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피해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피할 수 있었죠.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의 수를 줄인 거지. 네, 아 그렇죠.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과학을 3과목은 해야 돼. 그렇죠. 네, 원 3과목 해야 되고 투 2과목은 해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학도 뭐 수원, 수투, 뭐 미적해. 그리고 확통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기하보단 확통이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심지어 굳이 예시를 하는데 이렇게 뭐 만들어준 거 어차피 보면은 그러니까 미적 기하 중에 이공계열 쪽은 대부분이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할 거니까 미적을 하겠죠. 네, 그러면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누군가는 어쨌든 학생들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적 기하 2개를 선택해서 가는 건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미적을 선택하고 확통은 정시 대비해서 이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할 때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할 가능성이 그럴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틀면 돼요. 어떻게? 경제 경영으로. 그래도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경제 경영이 아주 훌륭한 거죠. 맞아요. 어찌 본다면은 사실상 그 이공계 쪽에서 경제 경영과 맞아요. 인문사회 쪽에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번 안이. 그래서 보면 재미난 어떠한 입시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겠네요. 야, 이게 참 멋진 안을 만들어냈어요. 신의 한 수를 또 제안을 해줬네요. 예. 문제는 이러한 것이 서울대학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극한치를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극한치의 흐름에서 이 극한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4월 30일 날 또 역시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정시에서 이공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공대와 자연계 학생들에게 수학의 요구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1이잖아요. 근데 확통을 해도 공대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렇지. 질문에 대해서 확통을 하면 공대는 못 간다. 의대도 못 간다.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 중 택일을 해야 된다 라고 대학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냐. 아니다. 과학은 해갖고 와야 된다.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해도 되냐? 안 된다. 반드시 과학을 2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과학이 천체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지구가 원을 할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
수학을 한 과목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구과학 하나 하고 한국지리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은 무조건 2과목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 대학이 어디까지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거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연고대는 그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서울 시내 어느 대학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 다음에 지방에 혹시 의대 중에서 이거를 포기하는 의대가 있느냐. 과학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수학을 포기하는 의대가 있느냐가 저희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서울대, 연대, 고대, 그쵸? 서강대, 성대, 한양대 뭐 해가지고 사립학교 9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쵸? 이번에 4월 30일 발표를 해서 과학 2과목, 그 다음에 미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중 택 1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시사점인 나머지 대학들이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대학이 발표를 안 했는데 저는 원래 이 대학들은 관심이 없었고요. 이 대학들은 당연히 해요.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하게 만들 거고 과학 2과목을 하는 쪽에 합류된 대학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서성한 중경 외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 요구할 거냐 아니면 그 아래 대학들 중에서도 여기에 합류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아래 대학들은 느슨하게 할 거냐 이런 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건 발표를 안 했어요. 이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은 아직은 저희가 파악한 게 발표를 안 했고 지방에 있는 몇몇 의대들 중에서 확통을 푸는 대학이 있느냐. 과학은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모든 아마 의대는 과학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없는데 문제는 수학에서 확통을 푸는 대학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사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안 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약간의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게 이제 그 안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한양대 에리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아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확 해야 돼요. 네, 청취자분들. 저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학교를.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한양대 출신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에리카는 분교와 분교 개념이 거의 에리카는 없어요. 분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에리카는 분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 출신들은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양대 출신들은 본인이 분교를 나왔어도 거기 가도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원 진학도 상당히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한양대 에리카는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양대 에리카가 풀었어요. 다음 시간에. 네, 이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왜 그러세요? 이게 하나지. 여기까지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주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 안이 얼마나 아주 빡빡한 안인지. 그러니까 서울대 안이 가장 극한적인 요소로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요구했던 안 같고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는 극한치의 대학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결국은 입시의 어떤 흐름을 결정을 하는데 예상대로 발표를 안 했어요. 나머지 대학들이 상당 부분 발표를 안 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예측하면서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추론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역시 우리 완생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시간, 그렇죠.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조합이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이건 흥미로운 거죠. 그걸 봐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요 정시 안에서 선택 과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인데 사실 그 극한치인 이 서울대 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시와 학종의 결합 지점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학력적 형태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시사성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는 수능 최저도 막 지균의 수능 최저도 막 느슨하게 해주고 정말 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그렇죠. 사명감 있는 입시를 발표하셨어요. 저는 이거 중요해요. 저는 고2 중에 하나 지금 노림을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아니 근데 지역이 좀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1점대인데 수능이 이거 못 맞추는 등급이 나와서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이거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나는 걔한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과학의 특정 과목을 열심히 외우게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서울대학교가 의미 있는 발표를 해서 서울대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예상했고 예고 드렸던 대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기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2주 만에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이 또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지난번에 한번 녹음을 하고 휴가를 다 사실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 한 번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휴가 아니 휴가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저도 갔다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는 일단 갔다 왔고 어저께 통영에 갔다 와가지고 통영? 네, 너무 좋더라고요. 중앙시장 회 드셨어요? 네, 통영 너무 디귿자에서 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디귿자에서 어느 쪽으로 T자형이잖아요. 기억 잘 안 나. T자형이야. 알았어요. 뒤통수 맞아요. 아니야 T자형인데 없어. 그 집 가면 찾아가면 없어. 아니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완전 좋아요 통영. 지금 여기 올려주신 분이 어디서부터 저희가 못 봤냐면 기회는 평등 이 아이디 쓰시는 분 중 1학년 여학생 어머니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네요. 자유학년제를 제가 한참 또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걸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해 주신 제니림님. 기말고사죠. 네, 이분이 이제 또 이 에피소드에 1000캐시 또 후원도 해주셨고. 아니 후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은 뭐 자유학년도 그렇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끝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고양시도 와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실버116 요분께서는 고2 학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비평준화 지역 사립 일반 명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딜까 궁금하다. 하여튼 요분이 경제학과 지망하는데 경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에요. 학교가 없으니까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경제학과에 좋은 그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데 내신 성적 평점 2.33으로 땡땡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연대 경제 보냈는데 그 학교가 경제학과가 없었어요. 경제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을 하시려면 수학을 하셔야죠. 이건. 수학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을 꼭 경제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을 거다. 네, 상관없어요. 상관은 전혀 없는데 그냥 어차피 경제학과 갈 거면 경제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경제학과 갈 거면 경제를 미리 바탕을 깔아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점수를 딴다는 측면에서 경제가 점수 따기 이렇게 좋은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한 대로 바탕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권해드리는 거지 이걸 입시적인 측면에서 꼭 뭐 필수적인 요소냐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근데 수능에서 이 경제를 또 선택을 하는 그런 깡을 보여야 또 실제로 또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져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학교에 수업이 없는데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쏟을 수 있는 노력을 다른 데다가 쏟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주맘이라고 하신 분은 하트를 눌렀는데 몇 번째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트가 제가 이거 딱 올려셨을 때 봤을 때가 62번째 하트였는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707님이
이거 독서를 또 좋은 책.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훈쌤 좋은 책 추천. 이건 또 내가 해야지. 또 안 그러면 또 본인이 할 수 없잖아. 본인이 그럼 좀 민망. 하려고 그랬구나. 네.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어. 다시 해. 하여튼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님이 또 독서에다 2번이나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읍면 단위 지역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독서에서 하는 책들을 구입해서 읽히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참 책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그냥 막 제 재밌는 책을 막 골라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고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번 주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때 그 댓글 해가지고 아이디 해서 추천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방송 아마 월요일 날 나갈 거잖아요. 월요일 나가면은 그게 한 이틀 후에 나가는구나. 이틀 후에 나가면은 그때 공지해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찾아뵙고요. 예, 수요일 날 또 수요 독서 시간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진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